안녕하세요. 크롬44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6월 23일 6시 33분이고요. 좀 간단히 아침 시황 짧게, 좀 영상이 길면 확실히 좀 조회수가 없네요. 네, 영상을 좀 짧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제가 종합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점이거나 저점 근방이다. 여러 가지 상황, 기술적 분석으로도 플러스 온체인 분석, 절대 손절 구간은 아니다. 혹시 위에 물려 계신 분, 현금 보유자라면 분할 매수를 해야 할 때이고, 그 다음에 물려 계신 분이라면 여유 자금으로 역시 물타기를 해야 할 때,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손절 구간은 아닌데 지금에서 손절하면 최저점에서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절대 손절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에 물려 계신 분이시라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라도 조금씩 좀 긴 여유 가지시고, 어차피 이 구간에서 단기 저점, 그 다음 중단기 고점 형성하고 몇 달은 횡보할 것 같거든요. 횡보 구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진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갑자기 휴전 협정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개선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결국 정전을 하긴 할 거예요. 대신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죠. 러시아도 최대한 우크라이나로부터 많은 땅을 더 확보하고 매도지를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얻을 건 없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건 없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다른 서방 세계들, 유럽으로부터 혹은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건 싹 다 지금 받아내고 지지를 칠 거예요.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그 정도의 제가 떡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정도의 떡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전쟁 상태를 고착화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 어떻게 못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론 걔네들도 피해를 보죠. 걔네들도 피해를 볼 건데 전 세계는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전 세계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좀 적당히 좀 하고 항복 좀 해주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겁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설득시킬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가 지금 사실상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죠. 꽃놀이패를. 에너지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사우디 방문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런 걸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요. 식량난하고 좀 겹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횡보 구간이 꽤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지금은 천천히 저점 매수를 하시고 이 박스권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추세 전환이 나왔을 때, 그때 추세 전환의 기준도 제가 다 말씀드렸죠. 역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길게 존버하시면 충분히 한 1000% 정도의 수익 평균적으로 비트 기준으로는 한 최소 5배에서 한 10배, 5배 이상은 충분히, 알트 기준으로는 충분히 1000%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간이에요. 즉 인내심을 갖고 매수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과의 싸움을 이겨내시게 되면 무조건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쨌든 단기 고점이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뭐 중단기 추세가 깨질 때마다 뭐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는 좀 물량을 다시 또 매수해서 조금 더 위에서는 덜고 평단가는 낮추면서 코인의 개수는 늘리는 전략을 지금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죠. 이게 되게 좀 피곤하고 번거롭긴 한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좀 안 좋은 패턴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모양이 하나 좀 보이시죠? 이런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조금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로 빠졌을 땐 매수 받아 봐야 될 자리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 거래량 터지면서 빠져야 됩니다. 대신 넥라인이 18,100달러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조금 크게 받아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넥라인에서 한 번 더 털면 되죠. 만약에 여기 18,100달러에서 매수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25%에서 50%는 다시 좀 털어내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여기에서 매수받은 물량의 50% 또는 25%를 털어내는 거죠. 전체 매수받은 물량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매수받은 물량의 50%에서 25%는 또 털고 돌파하게 되면 또 나머지는 또 여기에서 좀 털어야겠죠. 일단 중단기 고점으로 확인된 부분이니까 아래에서는 다시 또 받고요. 그럼 여기에서 털었을 때는 다시 매수받는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뚫고 올라갔을 때. 이 뚫어낸 넥라인은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거니까. 좀 어렵나요?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이.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될 구간이에요. 매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손절 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365주 EMA가 깨지면 저는 전액 손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이어진 초장기 추세선이 뭐 일봉 기준으로 혹은 주봉 기준으로 깨질 경우 역시 손절을 감행을 할 거고요. 워낙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꼬리 말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보시게 되면 단기 대응하시면 꼬리에 다 털립니다. 보세요. 이때 한번 봐보세요. 단기 대응하시면 꼬리에 다 털립니다. 보이시죠? 최소 일봉은 보시고 손절을 감행하셔야 돼요. 이거 단기 대응하시고 예를 들어 뭐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쳐요. 양봉 보고 매수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뭐 단기 시간 프레임으로 3,300달러에 잡아 놓으면 이 꼬리 라인에 다 털립니다. 꼬리 라인에 다 털려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꼬리에 다 털리거든요. 절대 지금은 단기 시간 프레임을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단타 치거나 아니면 단타 선물 유저가 아닌 이상은 지금은 2년 2개월 만에 온 저점이라니까요. 2년 2개월, 2년 3개월 만에 온 저점 구간입니다. 좀 차트 크게 보시고 익절 구간도 좀 길게 크게 가져가셔야 할 구간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물론 저는 단타가 맞습니다. 도저히 코인 매수해놓고 오버나이스 할 수가 없네요. 뭐 그런 분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시고 그냥 일반 직장이시거나 아니면 현실 생활하면서 코인 투자를 하는 분이시라면 지금 좀 크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반등이 얼만큼 올지는 저도 뭐 가봐야 알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단 여기 피보나치 땡겨보면 0.382 구간까지는 반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0.382 구간까지는 대략 제가 보기에 0.382 구간까지는 반등이 올 것 같아요. 즉 3만 달러, 29,000에서 3만 달러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 여기까지는 반등 오고 뒤질 것 같습니다. 뒤지더라도 여기까지는 반등을 오고 반등을 주고 뒤질 것 같다고요. 여기까지는.
그래 어쨌든 지금은 좀 차트를 좀 긴 시간 프레임에서 넉넉하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프레임에서. 안 그러면 저 꼬리에 다 털립니다. 이런 꼬리에 다 털려요. 그리고 횡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때처럼 3개월이 될지. V자 반등의 가능성은 호재가 큰 호재가 터져야 된다 그랬고, 아니면 이때 경우처럼 12월부터 해 넘겨서 3개월, 3월 말까지 대략 4개월이 될지, 아니면 그 훨씬 이전, 이거 반행 차트다 보니까 그 이전 구간은 없는데 2014년 구간이었죠. 2014년 구간. 그때는 대략 8개월에서 9개월을 바닥에서 횡보했거든요. 지금 또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여유 갖고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피트 차트도 많이 참고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솔직히 더 많이 지금 참고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 나름 조금 분석의 의미가 있는 차트가 돼가지고 일단 이더리움 이때 다 팔고 나오셨어야 됐어요. 보시게 되면 초장기 추세선이 지금 큰 장대 양봉으로 꺼져 나가 가지고 이건 진짜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 추세선에서 비벼보려고 3주 동안 비볐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초장기 추세선을 지켜내려고 3주 동안 비벼댑니다. 3주 동안. 3주 동안 여기 보면 3주 동안 비벼댄 거 보이시죠? 3주 동안 비벼대다가 결국 악재 터지면서 그때 셀시우스 악재가 터지면서 차트가 꼬라박았죠. 이런 부분은 조금 알려두시고요.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더 도미넌스 차트예요. 결국 보시게 되면 뭐 이런 평행 채널에 정확히 1대1만큼 하락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위에 있는 구조 자체는 좀 헤드앤숄더 형태로 떨어져가 정확히 1대1로 떨어졌습니다. 1대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단기 바닥 찍고 그 단기 바닥에서 전체 하락분의 약 50%, 피보나치 레벨로 따지게 되면 50%, 즉 떨어진 아래 평행 채널의 약 중단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아래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물량 일부분을 덜어내겠죠. 지금 이제 정확히 전체 상승분의 0.5 레벨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딱 절반이죠. 즉 아래 평행 채널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딱 지금 절반 정도까지 내려오고 차트가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여기에서 충분히 받아볼 수도 있죠. 단기로. 손절 구간도 짧으니까. 아니면 계속 저는 이 평행 채널의 하단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여기 깨지면 다 던질 거예요. 여기 깨지면 다 던질 거고요. 당연히 매도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평행 채널 타고 올라가는 부분. 여기 뚫게 되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쉽게 뚫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 라인은 쉽게 뚫릴 라인이 아닙니다.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은 절대 쉽게 뚫릴 라인이 아닙니다. 그럼 크게 보면 아예 횡보를 이렇게 몇 달 횡보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횡보 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좀 물량 많이 조금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대양 비리비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대양봉으로 뚫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바로 추세 전환이죠. 이런 구간을 장대양봉으로 뚫어버리면 추세 전환이 나오죠. 이런 구간을 장대양봉으로 뚫어버리면 추세 전환이 나옵니다. 아직 이제 이 센터 라인은 뭐 한 번 정도밖에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라인은 상당히 강한 라인이 되니까 이더 도미넌스 차트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매수 매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더 도미넌스 차트는 되게 기술적으로 이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피트 차트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분석이 용이합니다. 매수 매도의 기준도 조금 용이한 편이고요. 정확히 1대1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더리움 차트 보셨습니까? 이더리움 차트가 지금 전체 되돌림 레벨에 0.382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인덱스 차트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차트는 지금 전체 되돌림 레벨에 0.382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0.382까지. 이 저점 기준으로 해서요. 보이시죠? 강한 지지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지지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는. 그래서 뭐 이더리움 인덱스 차트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제가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 구간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가 깨지면 이더리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대략 얼마죠? 400달러 정도 되네요. 0.38이 되돌림 레벨.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여기가 어디라고요? 10,000달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자리 못 지키면 10,000달러까지 10,0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대략 한 1,000달러 못 지키면 4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조정은 왜 나온 거냐? 왜 나오는 거냐고 하시면 네, 요거 때문에 지금 나왔어요. 지금 조정은 애 때문에 나왔습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나온 것 같고요. 대략 21,000달러 부근에서 좀 크게 많이 들어왔네요.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21,000달러 부근에서 21,000달러 부근에서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조금 많이 집어넣었어요. 평소보다 꽤 많이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이 하락은 이 물량 때문인 것 같고요. 이 물량 보이시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때까지 포함해서 한 2번 정도 집어넣었는데, 이게 초장기 롱텀 홀더들 물량입니다. 초장기 롱텀 홀더들 물량이고요. 보시면 7년에서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존버해요. 5년에서 7년도 아니고요. 7년에서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존버했던 초장기 홀더들의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구간에서 던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밤 조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채굴자들의 물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쨌든 단기 바닥 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량 한 번씩 들어온 상태에서 전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런 물량이 한 번 들어온 상태에서 추세가 깨지는 움직임이 나오면 저는 지금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습니다. 좀 약간 소음이 들리는데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추세가 깨지는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기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로 보시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상태라고요? 요거 만들고 있어요. 근데 간밤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채굴자 물량이 크게 좀 들어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깨지게 되면 넥라인 있잖아요. 여기 넥라인 깨지게 되면 조금 대응이 돼야겠죠. 만약에 지금 뭐 어쨌든 뭐 최근에 매수를 들어가신 분이나 그러시면 뭐 이런 자리에서는 뭐 단기 숏 쳐도 될 것 같아요. 넥라인 깨지는 거 확인하고. 어쨌든 지금 이 물량이 완벽히 이 하락으로 소화가 되었는지 아직 잔여 물량이 남아 있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7년에서 10년짜리 올드홀더들의 물량은 이 하락으로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물량 언제 들어왔냐면요. 어제 딱 12시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12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12시부터 정확히 빠지기 시작하죠. 12시부터. 그래서 혹시나 크립토코안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지금 핵심 매도 세력은 장기 홀더하고 채굴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홀더들하고 채굴자들이 움직이면 누구도 같이 던진다고요? 기관들도 같이 던집니다. 온체인을 개인보다도 더 참고하는 세력들이 기관하고 VC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하고 VC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를 이용해서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를 이용해서도 조금 매수 매도 전략, 지금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빨리 단기 고점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과연 단기 고점일 건가? 즉 21,600달러를 단기 고점으로 17,500달러를 중단기 저점으로 해서 그 구간을 횡보할 건지 아니면 훨씬 더 윗 구간을 횡보할 건지 아랫부분은 꼴도 잘라먹고 단기 저점은 2만 달러로 단기 고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만 달러 정도에서 횡보할 건지 이제 그걸 알아내야지 조금 훨씬 더 현명하게 좀 장기적으로 평단가는 낮추면서 코인 개수는 늘려가고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 결론은 지금은 사야 한다. 사야 한다.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지금 사서 어느 정도 기간을 존버하게 되면 이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죠. 온체인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사야 합니다. 저만 이렇게 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싹 다 받아먹고 있는 세력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건데 좀 중국 쪽 세력들이 진짜 현명했던 것 같아요. 중국 쪽 세력들이. 중국 쪽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쪽 세력들이 가장 많이 팔아먹은 구간이 어딘가요? 진짜 보면 중국인들이 짱깨들이 장사를 잘해요. 미국인들은 멍청한 것 같고. 이때 팔아먹었죠, 이때. 그리고 또 언제 팔아먹었죠? 얘네들 이때 팔아먹었어요. 구간이 똑같죠. 이때는 채굴장 폐쇄로 해가지고 중국인들 싹 다 팔았고요. 이때는 또 언제 팔았죠? 그 중국발 거래소 악재 터졌을 때 있잖아요. 거래소 금지 악재 터졌을 때 이때 팔아먹었죠. 이때 팔아먹고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게 중국 쪽 세력이라면 와 이건 좀 솔직히 대박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때 팔아먹고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라면 와 대박이죠 대박. 중국인들이 이때도 조금 팔아먹었습니다. 이때도 좀 팔아먹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국내 김프 상황 보시면 충분히 업비트에 있는 중국 세력들이 김프 이때 한 20%까지 끌어올렸죠 아마. 김프 20% 가까이 끌어올리고 확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즉 중국인들은 요 구간에서 많이 판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업비트만 보게 되더라도. 근데 지금 누군가 받아먹고 있어요. 미국 쪽 던져지는 기관들 물량까지. 미국 기관들은 이때 엄청 많이 샀습니다. 미국 기관들은 이때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이때.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계속 샀어요, 계속. 온체인 보면 얘네들 그래서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온체인은 항상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중국인들 채굴 세력 아니면 그냥 중국 암호화폐 내 중국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서 팔아치우고 있을 때 그거 전부 다 미국 쪽 VC나 기관들이 다 받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나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전부 다 평단가가 지금 전부 다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돼버렸죠. 완전히 나가리가 돼버렸죠. 생각해보면 중국인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똑똑해. 이것까지 다 예견하고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하락은 어쨌든 온체인상으로 보게 되면 지난 21일 오전 요거 이제 한국 기준이 아니네요. 한국 기준이 아니네. 한국 기준 맞구나. 21일 오전 10시쯤에 들어온 7년에서 10년짜리 존버 물량하고 그 다음에 어제 역시 11시쯤 자정쯤에 들어온 채굴 세력들 물량이 지금 조금은 매도 압박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훨씬 더 좀 매도 압박이 덜했는데 이때 보면 그래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때 한참 막 떡락했을 때에 비하면 물량이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닌데 그래도 이 두 개의 물량이 조금 하락을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큰 그래프가 들어왔을 때 좀 추세 깨지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저는 같이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단기 저점 구간에서는 조금 매수를 받고 있고요. 아직 매수는 못 받았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아까 지금 단기로 보시게 되면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매수 받기는 조금 겁나는 자리고요. 혹시 여기 빠지게 되면 이 아래에서 조금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뚫고 올라가 버리면 너 물량만 뺏기는 거네. 네.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물량만 뺏기는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올라가면 좋은 거죠. 남은 물량으로 수익 거두는 거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